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 돈 챙겨 부자 되세요. 빈년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년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김 의원님, 네.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주로 다큐멘터리나 논픽션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문화관광부 조사 결과에서도요. 학생들 독서율이 90.6%인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이 지난 1년 내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책이나 문화생활을 접고 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바쁜 걸로 치자면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성인보다 독서율이 꽤 높다니 좀 체면이 안 서네요. 네, 마침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책 한 권 옆에 딱 끼고 공원 나들이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모터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교통과 자동차 관련 소식.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김혜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 기자, 지난 한 주에도 무척 바빴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보다는 교통 관련 소식을 좀 많이 준비했다는데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좀 논쟁과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봉터미널의 폐지와 관련한 취재에서는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운영사에 답답해하는 터미널 관계자와 터미널 내 상점업주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인승 차량 우선 차로제 도입에 관한 소식과 그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상봉터미널이 운영난 등을 이유로 오는 4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21일 서울시와 중랑구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화주의 사업면허 폐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사업면허 폐지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신화주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1997년부터 사업면허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저도 운수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도 적자고 일단 이 터미널 아주 산업도 저는 적자입니다. 우리도 회사가 안 한다는 거 이해를 가지만 우리 세입자 운수회사나 여기 모든 상인들 또 이 강북에 있는 고객들 손님들이죠. 참 불편합니다. 어떤 정부에서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답답합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많은 이 북부 지역 지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이 없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동서울 쪽까지 이동을 할까 저는 의아스럽고 요새 차 없는 집 있습니까? 다 차가 있는데 자기 차를 이용해서 그냥 가죠. 그동안 서울시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해오다 11년 만에 허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상봉터미널에서 운행하던 28개 노선은 모두 동서울 터미널로 옮기게 되었고 당분간 주민들과 승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5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봉터미널의 부지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개발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은 다인승 차량 우선 차로제가 추진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버스 등 다인승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지만 일반 승용차가 이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내게 하는 다인승 우선 차로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버스 전용 차로제와 다른 점은 일반 승용차도 얼마든지 이 차로에 들어갈 수 있지만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행료 징수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동 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나홀로 차량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우선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에 차량이 몰려
수도권 교통정체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가운데 도입에 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빅이노베이트 플라스틱은 충북 충주 공장에 주요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금속 대비 총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LMP 버튼 제품을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고강성을 유지해서 메탈이라든가 기타 세람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 쓸 수 있어요. 첫째는 프론end 모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구조물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어 모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 세 번째는 테일게이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자동차의 외장 제품의 구조물로 쓰이게 되는데 기존의 메탈이나 이런 것보다 중량을 감소해서 중량을 약 상당 퍼센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연비를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부품을 좀 통합함으로 통해서 부품 단순화를 통한 원가 절감, 그걸 통한 프로세스 단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 고객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LMP 버튼 제품 라인은 한국 외에도 태평양 지역의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BMW 그룹의 소형 프리미엄 브랜드인 미니에서 미니 클럽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2월 26일 미니 강남 전시장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용 자전거 BMX와 스케이트보드의 퍼포먼스로 미니 클럽맨의 자유분방한 특징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니 클럽맨은 기존의 미니 클래식의 모델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라이빙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공간 활용성을 저희가 높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 클럽 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저희 고객들은 상당히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이 업계 리더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이러한 트렌드 세터 중에서 좀 더 스타일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축하 행사와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BMW 미니 클럽맨 자동차는 디자인과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쌍용자동차가 2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체어맨 W의 신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체어맨 W는 중후한 품격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하며 성능과 안정성 등의 요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다양한 정비 서비스 혜택까지 약속했습니다. 체어맨 W 그 개발 배경은 애당초 2000년 초부터 수입차 프리미엄급 초대형 승용차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체어맨 H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V8기통 5000cc급 엔진이 탑재가 되고 더군다나 MVH나 여러 가지 연료 연비 이런 측면에서 아마 7단 자동 변속기를 최초로 탑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멀티미디어 개념으로 오디오 시스템도 세계 최고 브랜드인 그 하만 카든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장착이 돼서 명실공히 유럽 수입차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고급 승용차를 오늘 출시하게 됐습니다. 같은 성능, 같은 감성 품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등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전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프리미엄급 세단을 겨냥해 탄생한 체어맨 W가 대한민국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김혜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봉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이나 부지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터미널 상점주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네, 지금 손현주 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요. 이 서울시에서는 상봉터미널을 없앤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인 신화주 역시 폐쇄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상점 업주들과 터미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용 주민들의 경우는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거나 그 외의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4월 폐쇄 예정이라는 모호한 결정만이 내려진 가운데 폐쇄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되는 적자를 안고 갈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해결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원 기자, 다인승 차량 우선 차료제 관련해서도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인승 차량 우선 차로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안의 일부라고 하지만 김 의원의 말씀처럼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빨라질 수 있는 반면에 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운전자, 특히 출퇴근 차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유턴이나 좌회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라도 지금보다는 편리한 교통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 기대할게요. 네, 이번에는 새 차처럼 만드는 자동차 복원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 모토 포커스입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주차해 있던 차가 밤사이에 긁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차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입장이 똑같겠지만은 찌그러진 차 외형만큼이나 마음에 받는 상처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이 새 차라면 그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빨리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야 물론 그 정비업소를 찾아가겠죠. 네. 그런데 긁힌 문 한 짝을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다반사지요. 네, 김 의원님처럼 이 좀 빠르고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말끔히 자동차의 원형을 새 차처럼 복원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주목할 만한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긁힌 자국뿐 아니라 찌그러진 표면까지도 감쪽같이 복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로 대성 덴트칼라입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차주분들 귀도 솔깃해지시겠지만은 정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복원 기술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게티라는 말처럼 차는 조그마한 긁힘이나 찌그러짐에도 아주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원형 복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창업 정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딪히고 찌그러진 자동차 흠집. 정비 공장에 맡기지 않고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새 것처럼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이 최근 창업계 아이돌스타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1,600만 시대, 한 세대 한 대 자동차를 갖는 마이카 시대에 딱 적합한 창업 아이템. 특허받은 기술로 말끔하게 흠집 제거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인기 급상승 중인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의 인기 비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포커스의 손영주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업은 오랜 꿈일 텐데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높은 창업 비율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직종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곳을 오늘 찾아와 봤는데요. 차량 원형 복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성 덴트칼라입니다. 대표님과 자세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구체적으로 대성 덴트칼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대성 덴트칼라는 자동차의 찌그러짐이나 흠집, 범퍼 파손 등 자동차 외형에 손상된 부위를 특허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본사입니다. 네, 원형 복원 전문점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보통 원형 복원은 정비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비소는 자동차의 내부적인 결함을 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외형복원 전문점은 자동차 외부에 발생된 결함들을 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복원이 가능한 겁니까? 색깔 복원, 찌그러진 복원, 도장 공법이 있는데요. 색깔 복원은 저희 대성 덴트칼라의 도장 공법으로
차량의 원래 색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드리고 있으며 또 찌그러진 곳은 차체에 페인트 작업 없이 들어간 것을 본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신기술을 갖고 있으며 도장공법은 저희 기술 특허와 특허 장비를 통해 완벽하게 복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주들에게는 이 차가 보물 1호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원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창업 비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 1600만 시대를 넘어선 현재 차의 경미한 손상이나 흠집에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저희가 6주에서 8주 동안에 체계적인 본사 기술을 이수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은 2,500만 원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저희 기술 이전과 간판, 홍보물까지 저희가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은 행복이다. 행복한 창업 이야기. 맥 창업 정보 시스템 이명서 소장. 자동차 등록 대수 1,6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시장성이 매우 크고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창업 아이템의 경우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소액 창업자들에게는 기회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한다고 했건만 흠집 나고 찌그러지고 긁히고 왕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기사도 피할 수가 없는 사고의 흔적들. 좀 마음이 상하죠, 새 차는. 아, 기분 아주 나쁘죠? 네, 속상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들어온 차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멀쩡하거든요. 근데 어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주차를 시켜놨는데 네. 누가 싹 긁고 네. 지나간 거예요. 어디요? 보세요, 여기입니다. 어휴, 어떻게 이 좋은 차를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흠집을 냈네. 그러게요. 어떻게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아니 사장님, 네. 흠집이 이 정도 난 거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은 완전히 복원해 드립니다. 먼저 흠집의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흠집 난 부분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정리, 긁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메웁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원래 색깔을 골고루 칠한 다음 열 처리로 말리고 광택까지. 순식간에 정말 새 것처럼 감쪽까지 달라졌습니다. 비용도 정비 공장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니 놀랍기만 한 자동차 외형 복원 기술.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의 매력. 자동차 정비 기술 없어도 상관없다. 자동차 왕초보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진지한 교육장의 분위기, 예비 창업자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집중 또 집중. 누구나 가능합니다. 본사에 실시하는 프로그램대로 약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만 이수를 하시면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예, 제가 약 10년간 정비를 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소득이 불분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지켜봤는데 이게 고소득을 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돈 드는 사업,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의 창업 비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특허 장비 시스템 일체 1,100만 원, 교육비 600만 원, 로열티, 광고 홍보비 400만 원 등 창업 비용은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2,500만 원.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의 성공 키워드는 수준 높은 기술 습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이전에 완벽한 기술 습득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경우는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수단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고객을 모으는 구전 마케팅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RM을 통해서 고객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든가 또 고객이 언제든지 그 문제점이 생기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거나 또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물을 통해서 사업체를 알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비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창업 초보에게 강력 추천. 자본은 적어도 공간은 좁아도 상관없다. 수익성은 보장.
21세기 자동차 생활 필수품 시대에 더욱 적합한 정면 없는 기술 사업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긁히고 찌그러진 곳 새차같이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으로 여러분도 인생 제2막 성공 창업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신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대성 덴트칼라를 찾아와서 차량 원형 복원과 또 창업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 말끔해진 자동차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도 싹 해결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일을 꿈꾸고 계셨다면 차량 원형 복원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차에 흠집이 생기게 되면은 무조건 정비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망치로 두드리는 판금 작업이나 페인트로 칠을 하지 않고도 새 차처럼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비 공장에서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 표면을 고른 다음에 칠을 해야만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아픈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 갈 일이 있고 약국에 갈 일이 따로 있잖아요. 이 자동차도 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차 외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간에 저렴하고 편리하게 외형을 복원해주는 약국 개념의 외형 복원 전문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카센터나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동차 외형 복원 기술을 접목해서 또 다른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영규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별한 주말을 준비하는 분들께 귀중한 정보 전해드리는 모터라이프입니다. 네, 저는 이분이 오시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터라이프의 대표 여행 가이드 임상수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상수입니다. 아이고, 영주 씨, 목 안 빠지셨어요? 네, 빠지려고 그래요, 지금. 아유, 그렇게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일찍 오는 건데 말이에요. 네, 뭐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임상수 리포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뭐 상수 씨가 가지고 오실 여행 정보를 기다린 거죠. 오늘은 어떤 곳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세요. 실 가면 바늘도 가고 꼭 그렇게 실 바늘 구분해서 기다릴 건 뭐예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끝나가는 겨울의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춘천을 다녀왔거든요. 아, 춘천이요? 네. 춘천하면 뭐니 해도 유명한 먹거리는 닭갈비하고 막국수인데 네, 그렇죠. 많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춘천에는 좋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놓칠세라 구경거리, 먹을거리 꽁꽁 묶어서 들쳐안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연인과 낭만을 즐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곳을 주목해주세요.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만들어줄 낭만이 가득가득한 강원도 춘천으로 가갈!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낭만과 휴식을 즐긴다. 즐거움 가득한 얼음섬 별빛 축제부터 옥광산과 옥찜질방까지 막바지 겨울 여행에 어울리는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춘천에, 아니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주 예쁜 옥과 관련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아주 옥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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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오면요 옥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바로 요 옆으로 들어가시면 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요? 네네. 빨리 가셔야죠. 보러 가시죠. 아, 잠깐만요. 이 모자 좀 쓰고 가셔야 되는데. 모자요? 예, 예. 그 안전모 아닌가요? 아니 옥을 보는데 왜 안전모를 써야 되죠? 어쨌든 이곳에 있다니까 따라가 봐야겠죠? 아저씨가 안내한 곳은 아주 깊고 깊은 동굴. 괜히 으스스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곳에 설마 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이게 모두 옥! 사방이 모두 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국내 유일의 옥광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옥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옥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얼마만큼의 양이 여기에 묻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지하에 묻혀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이 약 한 5,000통 정도가 지금 확인이 돼 있고요. 와. 우리가 대략 전체적으로 한 30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옥이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왜 유명한 건가요? 춘천옥은 경도가 높고 그다음에 인장력, 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이나 산화에도 쉽게 변질이 안 되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속에 들어 있는 잡티가 적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둘러보는 동안에도 옥 채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채굴된 옥들이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지, 목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로 재탄생된다는 말씀. 정말 예쁘죠?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옥동굴에 옥만 있느냐? 아니죠. 옥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으니.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깊은 동굴 속에서 펑펑펑 솟아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옥정수! 지하 420m에 위치한 옥정수는 옥벽을 타고 떨어지는 물인데요. 아래가 훤히 비칠 정도로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깊은 동굴 옥정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먹긴 제가 먹죠. 자, 우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 먹어볼 수 있겠어요? 우와, 정말 깨끗해서 그런지 제 몸 자체가 아주 그냥 다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꿀떡꿀떡 마시고 또 마시고 이상하게 계속 마시고 싶네. 시원하네. 여기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니까 이게. 옥정수 최고요! 이 옥정수를 마시게 되면 몸에 어디에 좋은가요? 옥 안반에서 용출된 물이 바로 옥정수입니다. 옥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그대로 물 속에 녹아내려서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체내 흡수력이 빠르고 생체 리듬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옥정수를 마시고 하면 또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도대체 그게 뭐죠? 옥정수를 마시고 또 옥찜질을 하면은 옥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오, 완전히 옥 풀코스네요. 폐광을 개조해서 만든 옥찜질방. 사방이 모두 옥천지더라고요. 찜질방에 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양머리인데요. 몰라. 아유, 요 촌스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어. 아이고. 남자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양머리 제작 방법. 양쪽 끝을 잡고 요렇게 돌돌돌돌 말아서요. 요 사이 요 가운데를 그냥 이렇게 사정없이 벌려주세요. 싹 이렇게. 자, 요 머리가 이거 원래 컴백홈처럼. 알았어요. 이렇게 멋있게 들어오세요. 자. 자, 이렇게. 이거. 알 수가 없어. 찜질방에 오면 꼭 해야 할 것. 두 번째, 네, 바로 이 짠! 찡겨라 먹기! 슝슝슝슝슝! 자, 아이고 벌써 소금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세팅! 자, 근데 이게 또 계란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소금을 까고 있을 때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온, 그리고 중온, 고온. 그래도 고온 가야겠죠? 따라오세요. 일단 문 앞에서는 자신만만. 뜨겁겠어. 잠깐만, 뜨거워. 잠깐 얼굴 뜨거워. 얼굴 익을 것 같아. 잠깐만. 인정사정 안 봐주는 피디님, 너무하세요. 옥찜질방답게 내부 벽면이 모두 옥이었는데요. 온몸으로 그 옥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는 임성수. 끓는다, 끓어. 그런데 역시 우리의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안방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뜨거운데 어머냐, 안 뜨거우세요? 좋습니다. 이 옥을 받아서 그런지 몸이 매끈매끈한 게
피로가 싹 풀려요. 어머니, 어머니 안 뜨거우세요? 저 너무 뜨거운데. 뜨거워요. 뜨겁다고. 뜨거워. 근데 좋으세요? 좋지요. 아니 근데 그 옥찜질방이 그 다른 찜질방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좋죠. 옥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 님 나가 우리 나가 죽겠다 이러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옥정수. 옥으로 흘린 땀은 그냥 닦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옥찜질의 마무리 단계는 바로 옥정수로 세수하기. 깨끗하게 맑게 조심있게. 제가 찾은 춘천의 두 번째 명소는 바로 지금 이곳에선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화려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예쁜 얼음섬 별빛 축제. 과연 어떤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함께 가시죠. 이곳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 특히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네, 겨울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바로 스케이트죠. 요 날카로운 난로. 요 난로만 이렇게 샥샥샥 가야 되는 스포츠. 오늘 제가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이 턴과 이 점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세요. 손잡고 같이 탈 남자친구는 없지만 혼자라도 멋있게 턴 하려고 했지만 잠깐만요. 잠깐 지금 여기 뭐가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잠깐 넣고 진짜 제가 왕년에 스케이트 좀 탔거든요. 자, 김연아의 턴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는 이게 웬 망신입니까? 잠깐! 아파. 이때 백마 타고 아니 스케이트 타고 달려온 우리의 조연출. 왜? 너무 재밌어. 신나. 행복해요. 이 시간이면 꼭 돌아오는 시간이죠. 불러볼까요? 조연출 씨. 안녕하세요. 대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노멀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한 판타스틱. 판타스틱. 오케이. 그런 대결들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타스틱하고 버라이어티한 임상수와 조연출의 대결. 긴장되는 첫 번째 대결의 종목은 가위바위보. 원혁이 이겼습니다. 바로 딱지치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보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접전 끝에 조연출 씨 승. 다음 대결은 바로 추억의 제기차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리포터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두 번째도 조연출 승. 네, 제가 두 게임 모두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패자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뇌를 활용하는 이 퍼즐 게임. 자, 여기 있는 요 그림 요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네, 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퍼즐을 맞추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차전 전통 목각 퍼즐 경기 스타트. 머리를 쓰는 거는 또 임상수가 또 한머리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유 헷갈려. 잠깐 가만히 있어. 저 가만히. 이리 저리 요래 열심히 퍼즐을 맞춰보는데요. 드디어 오케이 완성. 왜 이렇게 늦게? 1초 늦게 눌렀지만 59초에 완성! 다음은 이미 두 번의 승리를 거둔 조연출의 차례! 그런데 어째 머리와 손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 쓰는 경기는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죠? 아이고 이런 1분이 지났어. 이미 1분이 지났어요. 1분이 지났어. 드디어 임성수의 첫 승! 네, 오늘의 마지막
맞대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스케이트와 조연출 또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이 스케이트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이거 또 몸으로 하는 경기는 펄펄 날아다니는 우리의 조연출 씨. 저는 또 이런 얼음판과 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음판 위 몸개그로 지친 저를 조연출이 위로해주며 함께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가르쳐줬는데요. 연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뭐니 해도 손잡고 스케이트를 타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린애들 같잖아. 너무 남잔데 나. 알았어. 저 무릎 줄인 것 좀 보여주세요. 네, 무릎 줄인 것. 그런데 이때 상황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는데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직 먼저. 그리고 시작된 빛의 향연. 눈물 날 것 같아. 미리 신청만 하면 이렇게 연인들을 위한 환상적인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0만 개의 전구로 이루어진 루미나리에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불빛이 화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연인들에게는 인기 만점입니다. 이 루미나리에가 딱 켜졌을 때 그걸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연인과 함께 와서. 그냥 좋던데요. 애인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던데요. 혹시 뭐 한 달 되셨다니까 얘도 뭘 물어보시죠? 첫 뽀뽀는 하셨는지. 아유 그럼 했죠. 그러면은 오늘이랑 두 번째래요. 두 번째. 그러면은 예쁘게 볼에다 뽀뽀 한번 해주세요. 볼에. 예쁘다. 이렇게 행복한 연인들이 있는 반면 그 연인들의 사진만 찍어주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 연인들끼리 왔는데 왜 두 분은 오셨어요? 친구가요. 원래 이쪽에 안 사는데요. 이쪽에 제가 여기서 대학을 다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와서 네 왔어요. 뭐 일르는 것 같아. 친구가요. 저는요 아닌데요. 그 다음 해에 또 그 얼음섬 별빛 축제에는 좀 연인과 함께 와야 되잖아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여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 이렇게 예쁜데 왜 내가 없을까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아니 괜찮아요. 내년에 만나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일상을 벗어나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얼음섬 별빛 축제부터 옥체험까지 아직은 쌀쌀한 막바지 겨울 여행으로 강원도 춘천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화면을 보니까 임상수 씨가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금강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봐서 익숙하지만 옥광산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국내 유일의 옥광산이자 세계 유일의 백옥광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관광뿐 아니라 옥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루미나리에가 점화될 때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연인들이 오신다면요, 좀 더 오래도록 간직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임상수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특히 갑작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술자리가 부추기는 음주운전의 유혹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를 두고 가자니 다음날 찾으러 올 생각에 귀찮고, 그렇다고 해서 대리를 부리자니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 음주운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운전자분들이 간혹 있죠. 네, 그런데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볼보차에는요, 음주를 한 후에 운전석에 앉게 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알코올 가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장치가 있나 보죠. 네. 이런 장치가 상용화된다면 음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음주를 확인하나요? 네, 운전 전에 이 특정 장치를 통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장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운전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도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어른 별빛 축제 행사장에서 리포터와 조연출의 대결 중 리포터가 승리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퍼즐 맞추기, 2번 제기차기, 3번 딱지치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www.motoinside.co.kr로 접속하신 후 모터인사이드 회원가입 경품 퀴즈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추첨을 통해 성산 오토랜드에서 제공하는 오토브레이크 카콘, 유비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DRS, 2008 코리아 튜닝쇼의 무료 입장권을 드립니다.